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가지 지난번에 부동산과 그리고 주식 그리고 여러가지 그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주요 쟁점 위주로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베트남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핑크북 부분입니다. 이 핑크북은 우리나라로 치면 등기부 등본인데요. 이 등기부 등본이 없으면은 사실 허위 매물이나 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큰 금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핑크북을 방산증,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방산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산증이 없는 건물이나 건물의 뭐 임대라든지 반상증이 없는 아파트의 뭐 임대 계약이나 뭐 이런 거를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꺼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법적인 조치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이 뭐 보증금을 떼인다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중도금이나 뭐 이런 걸 납입을 하다가 뭐 한 번에 날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베트남은 핑크북이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나온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트남에서는 지금 호치민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호치민과 하노이가 아주 큰 도시로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죠. 그리고 다낭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 지금 업계에서는 그 호치민에서는 핑크북이 아예 안 나옵니다. 2015년 외국인 그 부동산법 개정 이후로 핑크북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서 주요 이유는 그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초반에 그 명맥상의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하지만 예상하건대 그 무분별하게 이제 호치민이 한창 붐이 일어나서 그 아마 3년 전만 해도 뭐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무분별하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때려짓고 이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아직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랜드마크 8일이라고 해서 그 호치민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비놈 센트럴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 이후에 뭐 지어지고 아마 작년 정도에 완성돼서 이미 입주한 지 꽤 됐을 겁니다.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핑크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당시 그 분양 입주 초기 당시나 아니면은 한 입주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핑크북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리고 이제 관심 갖지 않고 핑크북 나올 거다.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냐.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부 떠날 것이다. 그런 걸 안 챙겨주면 외국인 투자자들 다 떠날 텐데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완전히 지금 달라져 있어요. 그쪽 동네 분위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굳게 믿고 무조건 해줄 거다라고 계속 이제 자기 위안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뭐 임대계약으로 중간에는 또 임대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대신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핑크북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이래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유권 증명서 핑크북이 안 나온다면은 나중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임대입니다. 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 뭐 한 3, 4억을 주고 임대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임대료만 아끼는 식인 거죠. 아마 그게 거래도 안 된가 그럴 겁니다. 거래도 되게 힘들 뿐더러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불안해하는 분위기고 그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뭐 자기가 직접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 핑크북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겠죠. 하지만 아마 최근에 이제 바뀌고 해서 센트럴파크가 임대 계약으로밖에 전환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법이 하나하나 원스텝 투스텝을 밟아가면서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떤 자잘한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핑크북 같은 거는 정말 2, 3억, 4억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소유권 증명인데 인터넷에서 쇼핑몰 뭐 하나 샀다고 뭐 한두 개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믿지 못할 상품 오면은 그냥 내가 돈 벌었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쉽게. 근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뭐 이렇게요. 한 20, 30년 동안 모았던 돈들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핑크북이 나오지 않는데도 단순히 그쪽에 열풍이 불고 열기가 몰리고 그런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런 때가 정말 가장 위험하니까 그때 갖고 있던 사람들이 빠지는 타이밍이에요. 이때 똑똑한 사람들은 이때 빠집니다. 근데 그때 뭐 피를 주고 센트럴파크를 들어가거나 혹은 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피를 주고 들어갔던 분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폭탄 돌리기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피가 사실 너무 부풀려 올랐던 것도 호치민 그 베트남의 탈지역 대비해서 좀 비정상적이었고요, 사실. 그리고 그걸 지탱할 수 있을까? 호치민 기반 사업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호치민의 그 기반 산업은 금융도 있지만 금융 규모가 호치민이 뭐 얼마나 된다고요? 그 바로 옆 동네 훨씬 더 금융을 이용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계에서 회사하고 다국적 기업에 싱가포르에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만 기초 산업 기반은 가공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급여나 뭐 이런 부분 생산적인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비정상적인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을 외국인들만으로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긴 또 핑크북까지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요. 그리고 나오는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호치민을 고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법적인 부분이 가장 애매했기 때문이에요.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었고 됐다면은 들어가는 것을 고려했을 거고 1차적으로 가격이 합당하다면 아마 호치민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제가 보는 시점은 그게 아니었지만요. 저는 거기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를 봅니다. 가능성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 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 호치민은 아웃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자체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치민이 안 되면 과연 어디가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지리적인 측면,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리적인 측면이나 산업 기반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갖고 있는 기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수도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법적인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노이는 핑크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부동산법 개정 이후에 분양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들, 골드마크 시티라든지 뭐 비놈 가드니아라든지 들은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핑크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북은 나오는 기준으로 해서 한 입주 기준 한 3개월 정도, 3에서 4개월 정도의 기간에서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을 하고 나서 2, 3개월 정도 안으로 핑크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핑크북에 뭐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그 하노이에 핑크북에 대한 인증샷을 올리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여기 살면서도 핑크북에 대한 인식은 전부 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나오는 걸로 다들 보고 있고요. 실제 나왔고 그런 실제 사례가 있으면은 저는 일단 안심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핑크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사실 그분들이 피를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헐값에 팔기도 뭐 할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호치민도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뭐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바랜드라는 부동산 기업이 있는데, 이 부동산 기업이 분양을 뭐 허가 없이, 정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이제 한 행각에 이제 발각이 돼서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고, 또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바랜드를 이미 구입했던 부동산 그 소유자분들은 많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노바랜드에 대해서. 실제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으나 뭐 그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또 한 번 터졌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호치민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그냥 아예 되겠지, 좋은 게 좋은 거다, 거냐, 투자 자금이 나갈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투자 자금이 나가더라도 한다라는 게 제가 본 베트남 정부의 방향이었어요. 호치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핑크북이 안 나오고 뭐 일부만 뭐 핑크북 제한적으로 나올지, 혹은 호치민 전 지역이 아예 안 나올지, 외국인들이에요. 현지인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동산 열기가 그렇게 가열됐던 곳이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또 어쩌나.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더 막 그런 열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과거 2, 3년 동안 거기서 굉장히 많이 생겼을 거예요, 부동산들이. 그리고 뭐 유튜브로 뭐 유튜브 통해서 부동산 자기 간접 광고하면서 뭐 굉장한 전문가란다 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쭉 봤어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핑크북 언제 나오냐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 언제 내줄지 모르거든요. 본인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알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모르는데, 뭐 베트남 사람도 모르는 거를 본인들이 그렇게 고객들 엮어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따져보세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호치민은 지금 핑크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신규 아파트 분양 물건에 대해서 호치민은 핑크북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노이는 전부 2000 부동산법 개정 이후에 아파트들은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 나온 사례도 있었고, 여러분들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얼마든지 이 핑크북에 대한 인증샷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니만큼, 한국으로 치면은 등기부 등본이니만큼 꼼꼼히 생각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길 바래요. 물론 이제 핑크북이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은 투자하셔도 됩니다. 네, 빨리니까 본인 돈을 그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사고 싶은 건 사셔야겠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런 점은 알고 선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동산이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그 부동산 분양은, 이 분양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부동산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 시행사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예, 시행사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베트남어가 돼야 되니까 통역사 명 데려가도 돼요. 데려가고 하면은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냥.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편의랑 뭐 이런 거 하면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시행사랑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시행사랑 해보진 않았지만 무슨 혜택이 또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하면은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예, 한번 시행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서 더 들어가서 반드시 또 한국 부동산을 통해서 이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안 돼, 나는 무조건 한국 사장하고만 의사소통을 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부동산에서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베트남인들이 운영하는 로컬 부동산들이 또 많습니다. 기존에 부동산들을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경쟁이 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또 거기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또 경쟁이 치열하면 고객들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혜택들의 과실을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국 부동산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세요. 이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서 씨를 좀 넓게 가져보세요. 그러면 로컬 부동산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대2? 9대1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로컬 부동산에 데리고 가세요. 통역을 하루 뭐 해봤자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걸로 부동산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큽니다. 제가 알기로 인센티브를 한 3%인가 2% 정도 받을 거예요. 부동산에서 한 개 분양을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3%라고 들었는데 이 수치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어디선 또 2%라고 어디선 3%가 하니까 그래요. 2에서 3%라고 합시다. 하면요. 이 친구들 그러니까 한 개 분양을 받을 때마다 2에서 3%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요. 한 건 할 때마다. 한 건 하면은 보통 아파트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2억에서 3억, 한 2억이라고 칠게요. 여기서 2% 3%면은 벌써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400, 6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한국 부동산은 우리가 그냥 찾아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로컬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면서요. 줄을 세우세요. 줄을 세워서 어느 부동산이 내고를 하시는 겁니다. 협상을. 나 이거 살 건데 이 프로젝트에 이 피층에 뭐를 살 건데 어떤 라인을 살 건데 여기에서 나한테 얼마에 줄 수 있어. 분양가보다 얼마의 할인을 더 해줘서 나한테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요. 100% 로컬 부동산에서는 내고 달려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이거 한 400에서 600 정도 먹는데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부동산 애들 못하고 또 퇴근하고 뭐 그런 애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또 못 말라 있고 지금 갈 때 아닌 친구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센티브를 희생해가면서 할인을 해줘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일즈 마인드 아시잖아요. 예, 여기서도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앉아서 돈 버는 한국 부동산에 찾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하시지 마시고요. 넓게 가지셔가지고 로컬 부동산도 비교해가면서 따져보고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세들이 보통 얼마고 내가 아는 시세보다 얼마나 차이가 있고 뭐 그런 거에서 그 친구들은 과연 또 잘 그 관리 능력은 괜찮을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따져도 예를 들어서 최소 400 뭐 칩시다 그 친구들이 그러면은 한 건에 400 먹으면은 여기서 한 300 아니 300이 아니라 절반 한 200 정도만 할인을 해줘도 2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통역비 뭐 해봤자 하루 해봤자 얼마나 될까요? 한 뭐 10만 원 주면은 뭐 10만 원도 안 될 거죠 사실 뭐 5만 원 하죠 사실 뭐 이렇게 주면은 5에서 10만 원 정도 준다고 쳐도 200만 원 버는 거면 훨씬 남는 장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셔가면서 하시면 돼요. 사실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또 로컬 부동산 잘 살펴보시면은 헝그리 정신이 얘네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좀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뭐 한국 부동산 한다고 해서 한국인이 관리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랄까요? 그냥 한국말을 통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느낌? 뭐 걔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통역을 한 명 끼셔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분양을 받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만약에 다음에 산다 아파트를 사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로컬에 할 겁니다. 저는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곳만 보지 마라. 특히 베트남에서는 더더욱 한 곳 가서 덜컥 계약하지 마세요. 그 무지를 여러분들 그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이용해서 얼렁뚱땅 하는 부분이 많아요. 좀 더 여러분이 아시면 아는 만큼 득이 됩니다. 아시면 아는 만큼 내 주머니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뭐 로컬들 줄 세워가지고 줄 빠따 한번 치시고 너 얼마 줄래 하면서 몽둥이로 이렇게 탁탁 이제 그 여러분들 돈몽둥이 그걸 탁탁 치시면서 얼마 줄래 하면서 이제 한번 따져보시는 거. 저는 사실 그래요. 누가 갑이에요? 누가 을이죠? 고객이 갑이 아닙니까? 고객이 갑이에요. 돈 있는 사람 사주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갑이면은 갑인 만큼 여러분들 선택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안 된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 사실 그 몇 군데만 좀 돌아다니시다 보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몇 군데만 조금만 더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어떤 부동산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부동산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보여요. 10군데를 돌아다녔다고 치면은 A라는 부동산에 내가 갔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B 부동산, C 부동산, D 부동산 다 되네? 그러면 다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로 뭐 한 군데 뭐 그런 말 많이 해요. 분양가가 다 똑같다. 어딜 가든 마찬가지다. 예. 물론 명목상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돌아다니면은 세일즈 영역의 부분에서 디스카운트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기 너무 한 군데에서 하는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도 마시고 흘려 들으시는 습관을 또 들이시고 그리고 뭐랄까 의심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기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친 그거는 좋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얘기니까요. 반드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한 가지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싸면 싼 이유가 비싸면 또 비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싼 게 비싼 값을 못합니다만 좀 비싼 게 비싼 값을 못해요. 비싼 퀄리티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비싼 게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 싼 게 그렇다고 싼 게 뭐 싼 값을 하느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싼 것 중에 좋은 거 찾는 게 더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비싼 게 비지떡이다 혹은 뭐 자존심 뭐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사람이니까 베트남 사람들 보는 시선에서 좀 있어 보이고 뭐 이러는 허영심을 버리시고 실속만 챙기세요. 진짜 그 실속만 챙기시고 그 진짜 그런 마음들 다 버리세요. 그냥 비싼 게 비지떡이다 이러면서 비싼 거 찾으시면은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그러니까 아파트 인테리어나 뭐 집 인테리어 같은 가게 인테리어 보시면은 비싸게 해서 비싼 값을 못 해요. 퀄리티를 보시면은 어쨌든 다 일하는 사람들 베트남이 똑같잖아요. 그럼 중간에 비싸게 먹는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뭐 한국 업체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장님 인건비가 꽤 큰가 봐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평가를 좀 고평가로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살짝 들고요. 아니면은 베트남 직원들이 뭐 사장님 우습게 알고 일을 안 하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마감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많이 부족하고 비싸게 줬는데도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게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게 비싼 값을 못한다. 싼 건 싼 것 치고 좋은 게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에 있으시면서 뭐 비싸게 받고 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몸이 떠나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 글쎄요, 아시겠지만 몸이 떨어졌으면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몸이 떨어졌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몸이 떨어졌으면 일단 관리가 안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수정하고 내가 컨펌하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뒤탈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집주인의 그런 만족도에 따라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 문제도 있겠죠. 그 부동산에. 모르겠어요. 뭐만 하면은 뭐 바꿔야 된다, 뭐 갈아야 된다,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안 그러면은 또 언제 청구서가 이렇게 날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진짜 굉장히 장기로 보셔야 되고,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편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로 정말 보유하시거나 그럴 거 아니면은 실거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실제 살면서. 그래야 아파트 관리도 되고 또 이쪽 분위기도 아시면서 지내실 수 있어. 또 내가 여기서 사니까 사는 만큼 또 월세나 뭐 이런 것들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따지면은 글쎄요, 장기로 월세를 받으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가지고 계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 월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터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또 나오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신규 분양하는 물량이 많지는 않으나 또 지금 이제 빈시티 떠이무라고 해서 그 새로 짓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생각해요. 사실 입주하려면은. 그래서 그거 뭐 또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지만 글쎄요. 그때까지는 또 꾸준하게 물량이 터진 물량들이 여기 미링 근처에도 되게 많고 글쎄요, 그만한 수요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 베트남인들까지 월세를 주려고 막 지금 부동산에다가 막 광고하던데요. 월세가 많이 낮아질 거다, 예상보다 많이 낮아질 거라는 거는 분명히 해 보입니다. 그냥 당시보다 한 30% 정도요. 그리고 뭐 요즘 호치민에 제가 부동산 단톡방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호치민에 뭐 그랜드파크, 비농 그랜드파크가 좀 핫하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싹 식었습니다, 그 이후로. 막 부동산들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단톡방에다가 그랜드파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성황리에 막 엄청난 그 오픈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뭐 이렇게 인기가 있어 하면 달려드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심리를 이용해서 좀 현혹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 거 보여주는 사진 속에 가트 복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2분의 1은 분양 그 시행사랑 뭐 각종 로컬 부동산이랑 아니면은 뭐 한국 부동산의 직원들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싹 모여있고 실제 하는 사람들 그냥 뭐 구경만 하려는 사람들, 에어컨 바람 시원하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진짜 관심이 있어서 살려고 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한 20% 되려나요? 그 정도로 너무 복장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냥 분양 행사할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 물방 고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만 너무 많고 여기 뭐 보시면, 여기 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랄까요? 아직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직원들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전 매장이다. 그럼 가전 매장에 가면요, 다 그냥 휴대폰 보고 그냥 직원들만 뭐 고객인 줄 알았더니 직원이고 뭐 옷은 다 비슷하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비가 싸서 이렇게 직원들만 많이 채용해 놓는 건지 직원들만 많은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양 행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분양 행사 열기다, 뭐다, 열기가 엄청나다, 시간이 없다, 빨리 뭐 이렇게 약간 재촉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그 재촉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약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일단 그런 거는 그냥 흘려보세요. 주거나 좀 그런 거에 익숙하고 베트남 생활에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그냥 간파하시겠지만 뭐 한국인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또 현혹당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단톡방 같은 데 많이 가입들 하시는데 단톡방 정보 그거 거짓 많습니다. 예, 그리고 꾸며서 뭐 얘기하는 그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도 난무하고, 그리고 악의적인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거기 보면은 대부분 무료로 광고하려고 오는 업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자들이 목적이 뭐겠어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좀 약간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신나는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든 이렇게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쉽게 넘어가시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걸 좀 냉정하게 간파하셔라. 그리고 간파하려면은 360도로 한번 주변을 시야를 넓게 가져가지고 정말 그런지,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를 쭉 한번 돌려서 보시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같은 것들 얘기 나올 때 가끔 믿을 수 없는 얘기 혹은 좀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이 나올 때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검색을 합니다. 구글 검색으로 뭐 다양한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구글 검색을 통해서 좀 보고, 그 지도 같은 것도 보고, 구글 지도로 보고, 다른 뭐 단톡방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보면서,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 중에서는 뭐 업자들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이 뭐 대부분 아마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인데, 그러니까 그런 뭐 대부분 말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런 입장에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정보를 가려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흘려들으시고, 뭐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견을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업자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업자를 옹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 느낌상 대부분 그쪽 지인이거나 아니면 그쪽 동업관계, 그쪽 직원이거나 그쪽 친구거나 하여튼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약간 이런 약간 으쌰으쌰하면서 막 옹호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를 또 조성을 그들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겠지만, 특히나 여기는 그렇게 많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으면서 특히나 그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때 약간 그런 방법을 좀 고객인 척 아니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척 하면서 옹호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업체를 뭐 이용해주면은 뭐 같이 같은 교민들끼리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같이 도와줘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같은 뭐 한국인 같은 한국인이라고 다 이렇게 다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비싸게 사줘야 되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면 뭐 미치는 거죠, 사실. 아니, 교민을 도와주는 거면은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교민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교민끼리 서로 위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교민들끼리 서로 비싸게 사주고 다른 데보다 비싸게 돈을 지불해서 비싸게 사주는 게 그 교민을 도와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업체만 좋은 일이죠. 업체만. 고객은 나쁜 일이고.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교민끼리 위하는 길이라 하면요, 교민들이 서로 고객들이 돈을 좀 더 절약하게끔 정보를 공유해주고, 돈을 좀 더 절약하게끔 정말 그런 알찬 서비스와 도움을 주는 게 교민을 위해 주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논리는 교민들끼리 비싸도 같은 한국인이니까 이해해주자,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 자체가 그런 쪽에 회로가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하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가셔서 보시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관계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핑크북, 첫 번째 핑크북은 하노이는 나온다, 호치민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핑크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핑크북의 존재 자체가 베트남에서 점점 이슈화되고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분양받을 때 무조건 한국 부동산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현명하게 쇼핑하고 디스카운트 받고 싶으면은 로컬 부동산과 각종 다양한 부동산들에 대해서 360도로 돌아보고 평가해보고 비교해보고 내고해보고 돈몽둥이로 줄바따 세워가지고 가격 비교해가면서 선택하셔야 된다. 그게 고객의 권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몸이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힘들다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몸 떨어져 있으면 부르는 거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양사무소나 각종 단톡방의 부동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라. 그리고 그게 옹호하는 가장한 지인들에 대한 말을 경계해라. 그겁니다. 이상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특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금액이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금액대의 그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 베트남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래를 일으키기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베트남 토종 로컬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금고에다가 자기 돈을 제겨놓고, 물론 이제 살 때는 사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외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이런 금액을 유치하기에 큰 금액인데 그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선택의 폭을 갖고 그리고 받을 것도 충분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실 때 한국 업체 하지 마세요. 아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한국 업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주변에서 본 한국 업체 중에 저렴하면서 잘하는 한국 업체는 없었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 업체나 한국 업체나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 같은 근데 가격이 더 싸다.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만 할 수 있고 뭐 통역을 데리고 다니실 수 있다면은 아니면은 영어가 되신다면 통역 없어도 돼요. 영어로 해가지고 되는 업체도 있어요. 더러.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 기준입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하는 것 대비해서 뭐 보면은 다른 평가선 한 5, 600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그 정도는 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방 크기에 따라서 틀리니까 아마 30%에서 40%는 제가 더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또 절약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잘 못하면은 싸니까 뭐 이 정도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싸게 줬는데 잘 못하면은 이것밖에 못해? 그래서 불만도 커지고 불만족스럽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나라. 네, 비싼 게 비싼 값어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점 유의하셔서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구매를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큰 돈이 오가거나 그럴 때는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여기도 많이 서구 영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중국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영어가 안 되면 중국어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중국어가 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가능하니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보시는 게 여러분의 지갑을 아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그 하노이 쪽에서 제가 하노이에 있다 보니까 하노이 쪽에 중점적으로 프로젝트별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좀 제가 밤늦게 촬영을 좀 했는데 좀 피곤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